김수민 평론가 초반부터 이 단일화 잘 안 되겠다고 이제 판단하시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정치라는 게 어찌됐든 어떤 상황이든 자기에게 호재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이제 뭐 일요일 정도 됐으면 사실상 단일화 결렬이라고 판단했다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아예 그냥 이거를 자기 호재로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너무 이게 일요일 회견은 너무 수비적이어서 더 수비적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였어요?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떠나서 네. 작전인 것 같아요. 그것도. 네네. 그러니까 호소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열과성을 다했는데 안 됐습니다. 안철수 나쁜 놈입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그렇기 네. 때문에 수비적으로 보였다고 봐요. 네. 그걸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순간 거대 집단이 횡포를 부렸거나 네. 지금도 이제 괜히 약한 집단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좀 태도가 수비적이었고 조심스러워 보였던 거는 아니 진짜 우리는 작은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상대한테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네. 저쪽에서 계속 안 들어주고 뭐 이유 없이 파토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책임은 우리한테 있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로 찾아간다. 뭐 그럴 걸 기대한다라기보다는 우리는 원래 태도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이걸 네.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생각하는 윤석열 후보의 의도대로 생각해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사실 대선 주자급 되는 정치인의 기자회견으로서는 좀 굉장히 의외였다. 네. 네, 뭐 결렬됐을 때 태도도 차라리 화를 내든가. 네네네. 네, 뭐 저쪽에서 이래가지고 해서 우리는 갑니다 뭐 하면서 하든지 차라리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애를 써봤는데 그냥 안 됐다라고 덤덤하게 말하고 이제부터 뭐 가타부타 막 되지 않는 접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네. 근데 굉장히 이제 애매모호한 이게 단초를 계속 불씨를 남겨놓는 네. 이런 단일화 기자회견을 한 것은 좀 대선 주자답진 않죠. 네. 그러니까 전략을 그렇게 가면 안 돼. 저였으면은 그러니까 뭐 공동 정부든 뭐 많은 거를 뭐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함께하는 방법. 오히려 그걸 그냥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그리고 뭐 함께 합시다 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뭐 답을 할 거 아니에요. 나는 뭐 그건 가치 없는 제안이다. 답을 하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는 비록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나는 당선이 되면 안철수 후보에게 당선이 된 이후에 다시 제안하겠다. 네. 같이 하자. 우리도 이런 어떤 연합 정권을 하자. 그렇게 했으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뭐 그건 이후에 얘기해 봅시다. 공개적인 어떤 그런 어떤 자리에서 네, 네.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쪼잔하게 쪼잔하게 이렇게 그 끝까지 양쪽 입장에서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완주하더라도 그 만약에 제가 당선이 되면 그 이후에 연합정부를 같이 꾸리는 방향을 하겠다고 하면 어찌됐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입지가 좁아지는 거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거부한 건 안철수고 네네네. 그리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거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통 크게 뭐 이렇게 뭔가 이제 정권을 교체하고 나서 어떤 새로운 어떤 정치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안 그래도 이재명 후보 쪽에서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게 맞서는 구도로 가야 이게 상식적인 거지. 네네네. 거기서 쪼잔하게 그 파일명이나 그렇게 쓰고 말이죠. 그러게요. 네. 파일명 그것도 너무 이게 해명 자체가 무슨 뭐 5년 전에 만들었던 거를 다시 쓰던 바람에 뭐 파일을 그렇게 해서 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나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해명이고. 예, 뭐, 좀 이따 저 이재명 통합정부로는 후반부에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이준석 대표가 네. 안철수의 생각을 잘 알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싫어하고 좋아하고를 떠나서 생각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준석 대표가 이미 힌트를 제공을 했어요. 네. 국무총리나 이런 자리는 안철수 후보에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는 거지만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 출신 대통령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무총리나 뭐 지사, 단체장 이런 거 해가지고 오히려 대통령 되는데 좀 방해가 되는 네. 네, 그런 코스인 거죠. 한국 정치 문화가.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가 대통령 안 될 거면 계속 야당하겠다 이게 강한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보면 계속 야당해왔고 연대를 해도 야당 쪽하고만 해왔던 게 안철수의 역사거든요. 네. 그러면은 국무총리 준다, 뭐 인수위에 어떻게 해준다 이런 게 매력이 없는 건데 그러면 그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네. 그러면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제안을 하든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걸로 찔러댔다? 네. 그러면 이거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오판을 했던가 아니면 결렬을 위한 협상이었다. 이겁니다. 저는 뭐
오판 쪽에 가깝다고 보는데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그 단일화의 결렬의 어떤 뭐 그 구도도 있지만 그러면은 이 공동 정부를 하고 뭐 이 내각을 뭐 보장하고 그런 제안이 매력적인 거냐? 그럼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게 뭐 국무총리 출신에 뭐 어떻게 됐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이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쨌든 안철수의 목표는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는 당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럼 또 다음 대선인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다음 대선인 건데 지금 이제 이런 뭐 공동정부나 이런 거에 합의해가지고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또는 안 되더라도 지금의 국민의힘하고 하나의 세력을 이렇게 묶여버리면 네. 다음 정부 5년 후에 포지션을 지금 정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게 의문인 거고 그리고 실제로 보장이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포지션을 지금 이 정하는 필요가 없다라는 게 예를 들면 과거에 DJP 연합의 경우도 초기엔 분위기가 좋았는데 네. 뒤로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뒤로 가서 뭐 난장판 되고 김종필은 서산에 벌겋게 물들이며 사라졌잖아요. 네네네. 네, 뭐 벌겋게 물들이는 태양이 되고 싶었지만 못 됐다고 했지만 아무튼 사라졌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DJP 연합이 DJ한테는 좋았는데 JP한테 남긴 건 뭐냐? 네, 별거 없거든요. 근데 이 구도에서 안철수 후보는 JP에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별로 매력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게 공동정부의 차원에서 그렇다면 합당이라는 차원에서는 합당이라는 거는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약속해 줄지 몰라도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약속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잖아요. 이 대선 끝나면 지금은 당무 우선권이 윤석열 후보에게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후에 합당 프로세스는 결국 이준석 대표가 다시 권한을 갖고 진행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향후 5년이라는 점을 이걸 전제를 놓고 보면 안철수하고 이준석은 경쟁 관계예요. 이거는 네. 다 같이 협력할 수가 없는 관계죠. 그 둘이 뭐 사이가 어떻다 그런 걸 떠나서 네. 둘 다 어쨌든 이준석은 좀 이른 것 같긴 하지만 5년 후를 주장할 것이고 안철수 똑같이 5년 후를 주장한다고 하면 이게 잘 되는 거냐 믿을 수 없죠 사실 이준석 대표를. 심지어 또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게 되는 그림은 아니었다. 그런데 되는 그림도 아닌 걸 주변에 이제 또 준비하고 있으시네 저거 최첨단 사진을 준비하고 있으시네. 네. 그런 안 되는 거를 주변에서 막 DJP 연합이 필요하고 공동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너무 이 나이브하게 접근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 자민련이 DJ 손잡았다가 대구 경북 한나라당에 다 넘겨주시오. 제2여당은 제1야당에게 빨려 들어가는겨. 안철수 후보가 잘 새겨들어야 할 거이. 예. 근데 뭐 그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선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제일 인기가 많은 시점이니까 그러면 이제 대선 끝나고 지방선거도 이제 바로 임박한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당 입지 자체가 그렇게 뭐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됐든 좀 되게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밖에 될 수 없을 텐데 지금 완주로서 그럼 안철수 후보가 제일 노리는 거는 뭘까요? 저는 나는 묻지 않았다. 네, 어느 쪽에 묻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도 부담스러워했던 게 이제 과거에 박원순 전 시장, 문재인 대통령하고 단일화했던 부분일 텐데 사실 안철수 후보는 요새 이제 윤석열 후보 막 디스하잖아요. 네. 그리고 막 뭐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거다 찍으면. 네. 근데 그 얘기가 이제 뭐 이런 생각을 유권자분들이 많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돼도 잘 안 되지 않겠냐. 네, 요거를 안철수 후보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자기가 누구를 밀었어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차라리 2012년 대선처럼 자기가 민 쪽이 졌어요. 그러면 좀 빚진 것도 적고 네. 그다음에 묻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작아요. 근데 만약에 누굴 밀었는데 그 사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정권이 안 좋게 끝이 나면 안철수도 끝입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차라리 거대 정당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했던 사람이면 그 지금도 보면 국민의힘에 얼마 전에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정현입니다. 막 이런 사람 다시 튀어나오잖아요. 나 이정현이 다시 튀어나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중상 했더니 중상한 대가로 망했지만 또 이런 사람들이 당의 터줏대감으로 있으면서 다시 튀어나올 수도 있다. 지금 국민의힘에 뭐 친박 의원들 많잖아요. 친박 네, 인사들도. 그런데 오히려 소수 정당이었는데 누굴 밀었어요. 근데 그 정권이 잘 안 됐다. 이렇게 되면은 타격을 크게 받습니다. 김종필도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누구를 안 미는 게 일단은 상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안철수식 정치에서 향후 5년 이후를 바라보려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이 사람은 다시 약간 진보로 기울 것이고. 제가 네. 어제 다른 방송에서 했단 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안 봤어요. 베끼는 거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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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 12시에
0시에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요? 업로드가. 근데 안 봤다고요.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보수 포지션 여주지할 거고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자기 자리를 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윤석열 후보는 이 선거 이제 막판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메시지가 더 강해지고 현장 뭐 유세 현장에서도 나오는 메시지들이 뭐 거의 문재인 정권 타도 그리고 뭐 심지어 색깔론까지 등장하고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그런 전략들이 이제 그 현장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무슨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네네. 그냥 일단 자기 기분을 푸는 것 같아요. 아, 민주당은 좌파 사회혁명 세력입니다. 아이, 자식들. 아이, 자식들. 네, 요즘 그걸 계속 해가지고 네네네. 약간 담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여기에 맞서서 그러는 국민의힘은 극우 포퓰리즘 세력이죠. 발차기. 네. 저는 대선에 이번에 어퍼컷하고 발차기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재밌는 걸 제공을 했다. 저는 연장을 꺼냅니다. 아, 강맹이를 때립니다. 에이, 이거. 요건 반칙이었습니다. 연장을 꺼내면 안 되죠. 아니 프로레슬링에 하드코어 룰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연장 나와도 되는 룰이 있습니다. 연장을 꺼내는 것이 새정치인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네?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내는 걸까요? 어,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선거 막판에 지금 어느 정도 지지층이 결집해 있다고 본다면 좀 더 중도층에게 어필하는 메시지를 내보여야 좀 더 앞서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냥 방송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얘기는 잘 하고 싶지 않은데 네. 방송국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여당에서 오신 분, 야당에서 오신 분 막 있잖아요. 네. 방송 꼭 저와 같이 하지 않더라도 다음 프로에 나오시는 분들이 뭐 앉아 있거나 하잖아요. 네. 가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요. 그냥 두서 없이 어색하니까. 어느 날은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 오신 분한테 공산당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되냐.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근데 그러지 않아도 자제를 하고 있대요. 아, 그래갖고 근데 자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뭘 자제하냐 그랬더니 네, 네. 공산당 얘기는 안 하고 있대요. 뭐 공산주의 얘기는 할지 몰라도 공산당 얘기는 안 한다. 근데 막 이런 얘기도 했죠. 공산권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막- 공산권이란 말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말이니까 냉전 해체 이후에 공산권이라고 예전에 할 수 있는 게 있나? 예, 중공이라는 말도 썼어요. 이북이라고 하잖아요. 이북 계속. 네, 이북. 근데 이북이라는 게 이제 이북 리더 이런 게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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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북. 네. 근데 한참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여당에서 오신 분이 그때 마침 막 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네. 이거를 성대모사 하면 누군지 너무 분명해갖고 제가 약간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공산주의 계속 하시라고. 계속 하라고 공산주의. 공산주의 계속해 이러고 갔어요. 민주당한테는 유리하다. 그렇게 네. 하면은. 예. 그러니까 그게 뭐 도움이 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한참 뭐 단일화 가지고 우당탕탕 뭐 이준석하고 이태규 의원하고 막 이렇게 폭로하고 이런 뉴스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다가 네. 이제 없어질 거잖아요. 단일화 뉴스를 싹 걷어내고 보면은 이제 남은 거는 뭐 공산주의 타령하고 뭐 그런 그러네요. 거잖아요. 네, 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게 보수 지지층에서는 좋아할 만한 얘기일 수 있어도 중도층은 그거 뭐야 저거 이렇게 낼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거를 왜 하고 있을까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모르겠고요. 네. 저게 유세장이라는 데가 굉장히 흥분돼 있는 상태잖아요, 다들. 네. 막 이렇게 격앙돼 있고 흥분돼 있어가지고 그 상황에서 약간 본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윤석열 후보가 정치 초보지 않습니까? 네. 정치 초보인 상황에서 뭔가 이 어떤 세계관이 굉장히 어렸을 때 과거에서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쓰는 용어도 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냉전기의 용어들이고 80년대 용어죠. 네. 냉전 세계의 용어들이에요 다. 네. 그런 걸 볼 때 그게 업데이트가 안 된 상황에서 그 연장선에서 지금 막 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나가 있고 네. 근데 윤석열 후보는 공약도 이행률이 벌써부터 높아요. 왜냐하면 돼 있는 것을 또 공약을 하기 때문에 포괄적 안보를 하겠다. 이것도 한미 정상회담 때 바이든 문재인 정상회담 때 다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TV 그래가지고- 토론 때 둘리 설문이 나왔었죠. 네네. 그다음에 요게 하나 있고 근데 제가 윤석열 후보면 그 정치들 잘 모르는데 네. 내가 이제 새롭게 정치를 해야 되겠으니까 내가 잘 새로 공부를 해가지고 21세기에 맞는 용어를 구사해봐야 봐야 되겠다 이럴 텐데 그게 아니고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다라는 어떤 그 논리 체계를 학습을 했어요 또 그게 그 당 내에서. 그게 당인지 뭔지는 네네네. 모르겠어요. 그게 네. 뭐냐 유튜브? 뭐 유튜브도 아니 진짜 말하는 게 좀 우익 유튜버처럼 자꾸 네. 얘기를 해서 그런 유튜브들도 있고 근데
이게 또 사람이 내가 이거 뭐 이 우익 유튜브만 보고선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또 가지잖아요. 좌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기 생각에. 네. 좌파도 586 무슨 뭐 주사파 민중민주주의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진중권 등의 주장이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잘 보면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매 계속 하던 얘기고 이 문재인 정권 이 집권 이후부터 계속 하던 얘기고 심지어 개헌을 추진했더니 사회주의 개헌을 한다고 그러고 네, 네. 아마 우리가 지금 다 좀 잊어버렸는데 굉장했습니다. 그런 걸 다 종합해 보면은 이 얘기가 현재적인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완전히 오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진중권 씨 등의 그런 뭐 주장도 맞지 않은 주장이고 제가 볼 때는 네. 안 맞는 주장이고 안 맞는 주장에 더해서 최근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뭐 자유민주주의 뭐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거는 과거의 반공주의랑은 다른 거거든요. 어쨌든 네. 뭐 저는 근데 결국 뿌리를 찾아가면 비슷한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다른 건데 이 모든 거를 이렇게 다 뒤섞어 가지고 결국 과거의 이 정치적인 개념의 틀을 그냥 다시 얘기하면 되는 거구나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네. 그래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한국갤럽 조사하고 지지난주 한국갤럽 조사 비교를 해보니까 그 한국갤럽만 보면 윤석열 후보가 한국갤럽에서는 조금 처지는 게 많았었는데 지지난주에서는 앞서 나갔어요. 그랬죠. 네. 근데 지난주에 다시 다시 좁혀졌거든요. 네. 예, 완전 거의 붙은 상태였는데 그 내부 세부 사항을 보니까 40, 50대에서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네.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가 더 벌어졌는데 그리고 20, 30대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네. 어느 정도. 이 흐름을 봤을 때 두 가지가 저는 원인으로 딱 꼽힌다. 40, 50대에서 왜 벌어졌느냐. 40, 50대는 색깔론을 완전 구시대 망령으로 생각하고 네. 이를 갈면서 성장해왔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40대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라오면서 봤던 기득권 세력의 총체가 국민의힘이에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그거를 깰 수 있는 행보를 하지 않았거든요. 국민의힘의 연장으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심한 이명박근혜보다 더 심하다 싶을 때도 있었어요. 네. 예,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데 사회혁명 세력 이런 얘기를 하니까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네. 50대 입장에서는 50대는 민주당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 다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50대도 그건 용납 못 하거든요. 색깔론 이런 건 용납 못 합니다. 아, 네.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차라리 뭐 시장 경제에서 어떻게 하자 이런 식의 보수 논리는 괜찮지만 색깔론이나 이런 걸로 넘어가면 안 된다. 국정교과서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박정희에게 자꾸 하지 마라. 이런 건 있어요. 50대에서. 네. 근데 윤석열 후보가 그 틀에 계속 갇혀 있고 오히려 박근혜도 무슨 좌파 사회혁명 이런 얘기는 많이 안 했어요. 대통령 선거 때나 보면. 네. 근데도 오히려 과거보다 더 심해지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등을 돌리는 겁니다. 첫 네, 번째. 네. 그럼 2030은 왜 생각보다 윤석열 후보 쪽으로 안 몰리느냐 한국갤럽 조사에서 저는 그 이대남 마케팅의 반사작용이 네.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여성층이 이렇게 젊은 여성층이 좀 이렇게 이재명 후보 네, 쪽으로 이재명 후보 결집하는 게 있고 네. 그리고 한국갤럽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20대에서 계속 선전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대남한테도 안 먹히고 있다. 윤석열 후보 안 먹히는 측면이 남아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갤럽이 가끔씩 호감도 조사를 하는데 2030 호감도가 윤석열 후보 아직도 낮아요. 지지율보다 더 낮다시피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지지자도 호감을 안 갖고 있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세 번째 원인인데 식견 부족 이미지 같은 거. 네. 네. 그리고 좀 권위적이게 보이는 거 이런 부분까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본인이 좀 떨쳐내는 선거 운동은 못 하고 있고 계속 이제 지지자만 고조시키는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선거를 거의 한 2주 정도 앞두고 갑자기 이 4년 중임제나 뭐 결선투표제, 뭐 위성정당 방지법, 뭐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등등등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뭐 이 그 선거 제도를 개혁하고 통합정부, 뭐 연정이나 통합정부를 하겠다, 뭐 이런 방안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계속 그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 쪽과의 연대를 얘기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고립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에 의총을 열어서 당론 채택까지 넘어갔습니다. 일단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선거 전략적인 측면과 실질적으로 선거 개혁의 어떤 그런 어느 정도까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예, 전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방안들을 봤을 때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거는 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다당제 연정 정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고 뭐
착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4년 중임제 하면 정부 통령제가 붙으니까 네. 대통령하고 부통령이 분권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미국 보면 부통령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가 강한 거죠. 네. 그래서 4년 중임제를 왜 끼워 넣는지 잘 모르겠고 이 방안들은 하나하나씩 보면 뭐 이런 줄거리죠. 선거제도를 개혁을 하면 그럼 이제 다당제가 안착이 됩니다. 그러면 다당제가 안착이 되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갖는 정당이 어지간하면 나오기 어려워요. 네. 지지율 50%를 넘어야 되는데 보통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구도에서 다당제 구도에서 책임 총리제를 실시한다라고 하면 그 책임 총리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이고 근데 한 당이 총리를 추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당하고 같이 추천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당끼리 정책 협상을 하게 될 거고 정책을 맞춰가지고 과반 의석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회하고 행정 권력이 일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전국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잘 협상해서 굴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요 줄거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결선 투표를 또 도입을 해주면 소수 정당 또 완주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또 도래를 하니까 이 방안들 자체는 다당제를 위한 방안들은 다 맞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선 투표제는 좀 의견이 엇갈리긴 하는데 이거 개헌 사항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령 그게 위헌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만들어 놓고 헌법재판소 받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 선거는 뭐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근데 네. 그런 노력 안 했다. 법 개정하는 노력 안 했다는 거고 그리고 책임 총리제도 개헌 안 해도 됩니다. 현행 헌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행 헌법도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시켜줘야 되는 건데 네. 만약에 국회가 추천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고 다른 인사를 총리로 내정을 하면 부결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걸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안 해왔고 그 제가 책임 총리제를 좀 오랫동안 얘기해온 논자인데 한 지난번 2018년에 개헌전국 때 얘기했다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악플을 엄청 받았어요. 네, 책임 총리제 얘기했다가 그딴 제도는 뭐 의원 내각제 음모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진정성이 있을까? 왜냐하면 그 분위기는 민주당 정치인 대다수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개헌 안 해도 되는 건데 하지 않았죠. 그리고 본인들이 2020년 총선 때 단독 과반이었잖아요. 네. 그럼 책임 총리제 비슷하게 해갖고 막 정당에서 총리 추천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안 했어요. 네. 그럼 진정성이 이제 와서 하겠다는 진정성이 떨어지는 게 있고 그리고 결선 투표제 얘기했고 그다음에 선거제도는 위성정당 자기네들이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법을 만들기 전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다음 총선에서 위성정당 안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핑계로 저희 국민의힘에서 낼 건데 그러면 국민의힘한테 다 넘겨준다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이라도 안 내면 소수 정당이 도둑질 받는 당하는 의석은 줄어듭니다. 네. 한쪽이라도 안 내면. 그럼 저쪽에서 아무리 뭐 이상한 그 반칙을 쓰더라도 안 내겠다. 그러면 사실 그 3차 정치 분야 TV 토론 때 4차였나요? 네, 정치 분야 TV 토론 때 이렇게 나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총선에서 위성정당 안 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시겠습니까? 그게 국민의힘은 반칙 집단이니까 내시겠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안 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빠졌어요. 위성정당은 앞으로 법제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위성정당 안 내겠다. 이건 민주당 스스로 결심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건데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죠. 네. 굳이 물어봤는데도 그거 그때 저쪽이 해서 우리가 그랬다 네.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뭐 법을 바꿔야 된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말씀하신 얘기 다 맞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진정성이 없다 뭐 그런 평가에는 동의를 하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고 뭐 끝날 얘기는 또 아닌 거죠. 네.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게 정치 협상의 테이블이다라고 하면 진정성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뭔가를 요구할 수 있겠는데 선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선거에 어쨌든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차원에서 평가를 하면 우리 사실 이런 거 얘기해야 된다. 여기서도 이제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점에서 볼 때는 뭐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 미칠 영향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보면은 좋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뭐 이걸 계속 이제 심상정 안철수 후보한테 뭐를 자꾸 물어보는데 사실 근데 그거에 좀 웃긴 거죠. 그건 뭐 뭘 물어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가서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자꾸 밥 먹을래 물어보면 열받잖아요. 밥을 먹고 있다니까. 안 해놨는데. 밥을 먹고 있다니까 지금 자꾸 밥 먹느냐고. 물어볼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여기에 맞는 정치적 맥락을 막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원로들, 뭐 김종인 전 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함해가지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지금 무슨 회견을 해서 이거 뭐 촉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통합 정치 뭐 국민 뭐 윤여준 뭐 이런 분들이 통합 정부 국민 내각 해라 뭐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용한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정권 교체로 막혀 있는 이 프레임을 깨고 네. 그다음에 이 중도층에 그걸 통해서 정권 교체 여론에 이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중도층에 나름대로 어필을 하고 그리고 심상정 안철수 지지층한테 꼭 그 후보들한테 투표 안 하고 나한테 투표하면 당신들이 좋아하는 정치 세력과 그 후보도 좋은 일 있을 겁니다. 네. 를 믿게 해주면서 다 끌어오는 지금 연끌 전략인 어차피 거죠. 대선은 안 될 거고 총선 때라도 뭘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메시지를 네. 줄 수 있죠. 네. 당신들더러 사퇴하라고 하지 않는다. 네, 네, 단일화고 하라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윤석열이 되면 그런 건 없다. 그렇죠. 그건 되죠. 이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뭐 그런 전략은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거고 네. 거기에 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또 거리를 둘 거거든요. 네. 근데 상당히 만약에 그런 걸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 심상정, 안철수 후보로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역으로 그래서 대단히 이제 그 뭐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대단히 불쾌함도 나타내고 있고 심상정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던데 이 두 후보의 입장에서 이 제안에 대해서 좀 뭐 할 수 있는 뭐 대응이나 이런 것들 중에 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실상 이게 계속 본인들이 주장해 왔던 거를 이쪽에 뺏긴 그런 입장이라서 그렇죠. 되게 곤란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라는 국면에서는 주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렇게 나오고 그걸 진짜 어떤 상당한 강도를 갖고 밀어붙이면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없죠. 없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진보 정치가 특히 안철수는 그렇다 치고 네. 진보 정치가 이 선거제도를 개혁해가지고 민의를 이 선거의 결과에 제대로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주장하는 진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 주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그거 말고 진보 본연의 가치가 뭐냐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그걸 가지고 돌파할 수 있는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사실 옛날에도 많이 얘기했거든요. 네네네네. 이재우 기자님과 함께 했던 행복했던 디스팩트 네, 지금은 네, 네. 없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흔적은 있습니다. 디스패치? 아니요, 흔적은 있습니다. 네. 거기서도 그 한참 이 선거제도 개혁 얘기할 때 맞아요. 네, 네. 정의당 쪽에서 불러가지고 얘기할 때 그 말씀 드렸어요. 기계적인 어떤 그런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네. 통해서 뭘 할 것인지에 대한 가치를 먼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죠. 네. 그게 있어야 사람들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제도가 개혁이 돼야 우리가 그 진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라고 막 얘기만 해왔기 때문에 그게 잘 납득이 안 된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심상정 후보가 그런 이 계속 토론의 마지막 1부는 이제 약자들을 위해서 할애를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유세를 하고 다니면서 내놓는 이런 메시지나 이런 것도 양강 후보를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또 예를 들면 강원도에 가서 강원도가 비정규직 비율 제일 높다. 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문제 제기도 하고 그런 이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 좋다. 하고 싶으면 하시고 하면 우리 좋다고 생각한다를 가져가면서 동시에 그런데 그것 말고 그러니까 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만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은 아니니까 그거 말고 이 정의당을 예를 들면 지지하면 대선 이후에 어떤 진보 정치가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를 지지해 줘야 된다라는 거를 그 가치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방식의 그런 돌파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네. 심상정 후보는 정석적인 답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유세를 했냐면 그 강원도 방금 얘기하셨는데 강원도 비정규직 얘기하셨죠. 그 같은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양당이 아닌 다른 정당 후보에게 표를 줘야 다당제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정말 저도 짜증이 나는 게 제 SNS에 와도 대도 않는 이상한 댓글들이 달리는 게 다당제가 되려면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내각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며 의원 내각제나 이런 권력구조 개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내각제 돼도 양당제인 국가들이 있어요. 영국이 많이 그랬었고 네. 그래서 이거 뭐냐면 잘 따져보면 전 세계적으로 선거제도를 바꾼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네. 잘 따져보면 다당제가 먼저 나타나요. 선거제도를 먼저 바꾸고 다당제가 된 게 아니라 거대 양당이 미쳤다고 먼저 바꿔주겠어요. 보통 보면 어떤 식이냐면 거대 양당이 있는데 소수 정당이 나와요. 그래서 엄청나게 꿋꿋하게 고생해가지고 막 뿔립니다. 그러면 어느 선을 돌파하면 확 불어나는 게 있어요. 네. 그때 거대 양당이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를 안 바꾸면 오히려 자기들이 다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네. 영국 자유당이 영국은 양당제고 전면적 소선거구잖아요. 영국 자유당이
그래서 망했어요. 왜냐하면 자유당, 보수당, 양당 체제였는데 노동당이 2등으로 올라서는 그 순간부터 자유당은 100년 동안 이제 양당 안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펼쳐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대 양당을 겁을 줘가지고 그래서 거대 양당이 같이 동참을 선거제도 개혁이나 권력구조 개혁에 동참을 하도록 만들어야 이게 선거제도도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선거제도를 바꿔야 다당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당제가 되어 가야 선거제도 개혁이 그 결과로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네. 이제 그 소수 정당에 대한 네. 지지도가 올라가야 이 제도가 바뀔 수 있는 그렇죠. 기반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쉽게 얘기해서 심상정 후보나 뭐 진보 쪽에는 심상정 후보, 보수 쪽에는 안철수 후보 이쪽에 표가 올라야 이들이 선전을 해야 다당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그나마 그걸 뱉어낸 것도 이들이 계속해서 존재를 잃지 않고 10년 넘게 20년 넘게 이렇게 계속해서 활동을 해왔고 어느 정도는 인지도라든지 호감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집단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나마 이 얘기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마켓하니 안 하니? 저는 마켓 한위에 부합니다. 두리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은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